28일 실적을 앞둔 기업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사업도 탄탄하게 잘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한화시스템입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였는데요. 일단 매출액 전망치는 9,4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 분기 대비에는 17% 성장률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88억 원 예상되면서 각각 70%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포트 통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4일 종가는 68,2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사실 절대적인 숫자를 보고 나면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했는데요. 그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키움증권 측에서는 매출을 9,700억 원가량 예상을 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을 예단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상승률, 영업이익률도 5.6% 지금 기록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방산 부분에서 매출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운 상승률, 그리고 IT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리조선소 쪽에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호선 인도 지원 이슈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건데요. 지난 분기와 대비해서 유사한 규모의 영업 손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 컨센 하회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지금 상황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양산 또 수출 사업이 증가되면서 자체 투자 개발비가 반영되면 하반기부터는 수주 그리고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라는 부분도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화 계열사형 프로젝트 기반에서 또 안정적인 성장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산 쪽의 성장 모멘텀 지켜보겠는데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인 천광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광의 뇌 그리고 심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비유법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레이저 무기가 다른 타 무기 대비해서 저비용이고 다각화 요격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소 50km 이상의 출력을 확대하기 위한 개발도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이 천광을 장갑차라든지 함정 등 다른 무기 체계에도 도입함으로써 저변을 넓힐 것이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또 다른 위성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SAR 위성 사업자 선정 기대감인데요. 이 SAR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모두 이 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약 1조 4천억 원가량 사업 규모가 예단되고 있고요. 위성도 약 40기 정도 굉장히 큰 사업의 수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 실제 수주로 이어졌을 때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PER이 피어 그룹 대비해서 낮지 않습니다. 40배 그 이상인데요. 그 이유를 방산, 우주, 조선,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PER이 설득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쪽에서 고객사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천광 자체 수출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도 잘하고 있고 우주, 조선 쪽에도 저변이 넓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타겟 PER 그리고 타겟 목표 주가 모두 높은 부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었고요. 상대 수익률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회색 색깔이 상대 수익률인데요. 최근에 워낙 AI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저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모습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 HD 현대일렉트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전망치는 1조 1,117억 원, YOY 기준 22%, 분기 대비해서는 7% 성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2,852억 원으로 YOY 기준 36%, 분기 대비해서는 10% 성장률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리포트 살펴볼까요?
현재 리포트 통해서 다양한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미 송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 KB증권의 리포트였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는 14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24일 종가는 81만 원으로 여전히 업사이드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보고요. 산정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PBR과 ROE 방식에 있어서 COE가 현재 10% 가까운 상승률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금에 투자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HD 현대 일렉트릭에 투자함으로써 최소 10%의 상승률, 수익률은 기대하겠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높아지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가치가 좀 내려가다 보니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부분도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서스테이너블 ROE도 64%, 그리고 연간 연구 성장률이 4% 정도 산출이 되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개월 포워드 PR이 41배, 그리고 PBR도 14배로 낮은 수준이 아닌데요.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모멘텀 살펴보겠습니다. 북미 견조한 수주가 지속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의 신규 매출도 이제부터 잡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765kV 초고압 변압기 수주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걸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일종의 병목 현상이죠. 그 안에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미국 내 배전반 제조업체와 협력을 진행 중에 있고 데이터 센터형 배전기기 시장도 진입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변압뿐만 아니라 배전까지 저변이 넓혀지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볼 수 있겠고요. 기존에 가스터빈이 리드 타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른 진행을 가지고 있는 선박용 엔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힘센 엔진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온사이트 데이터 센터 발전용 엔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HD 현대 중공업이 6천억 원 넘는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회전 기기를 현대 일렉트릭이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열사 안에서 수주를 따냈을 때 그것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논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양 그리드 연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765kV보다 더 많이 쓰이고 있는 154kV 변압기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양에서 매출의 성장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26년도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익성이 개선세가 보일 것인데 이게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매출, 순이익 모두 다 높은 성장률을 자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수주 잔고 70%가 미국향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향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마진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포트폴리오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대비 주가 상승률이 지금 파란 그래프인데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에 이 데이터 센터향 기대감으로 어떤 흐름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면서 마지막 종목 하이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매출액 전망치 1조 2,212억 원, YOY 기준, 분기 대비 기준 70% 넘는 성장률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5% 넘는 상승률 기록될 전망이고요. 분기 대비해서는 워낙 전분기에 저조한 흐름을 보였다 보니까 기저효과로 흑자 전환했다라는 점 챙겨보면서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 안에서는 유안타증권이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33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24일 종가 21만 2천 원에 마감을 지었네요. 2분기 매출 1조 넘을 것으로 마찬가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 측에서는 62% 성장률 기록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00% 넘는 상승률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두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BTS 월드 투어가 흥행이 이제 매출로 잡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D 판매 호조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체 앨범이 1,200만 장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를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높은 수준 유지했다. 그리고 BTS 쪽에서 바이닐, 코르티스에서는 이 머신 만든 고가 포맷, 고가 MD의 상품이 이 ASP를 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BTS 공연도 현재 360도 개방형이고 동시에 온라인 스트리밍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로열티 부분에서 매출에 부담이 있었지만 이것을 상쇄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리포트에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투자 매력도 상승 포인트를 팬덤 크로스셀링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사실 이 주가를 눌렀던 건 AI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쏠림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였는데 주말 사이에 양국이 공방을 멈추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만큼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국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호실적 나올 것이고 저연차 IP 가수들의 턴어라운드 진입 기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낮은 게 밸류에이션 매력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환율도 올라간 게 오히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투어가 MD 판매 호조에 또 힘을 싣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캣차이의 아이코닉 바이 미스테이크라는 음원도 흥행을 하면서 마케팅 없이 팬덤 간 크로스셀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도 하나의 아티스트에 관심을 가진 이후에 다른 아티스트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매출로 잡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르세라핌, 아일릿, 캣차이 같은 인지도가 높은 가수들이 미국 쪽에서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밸류 정상화 근거로 집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도 매수했고 목표 주가도 여전히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6년도 전체 매출 4조 3천억 원 예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률, 영업이익도 2,400억 원가량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7년 영업이익률 12%까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지금 상대 수익률 굉장히 저조합니다. 하반기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